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당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다 하셨죠? 저희 오늘은 스페인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 예, 오늘은 무엇을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정말 소문난 잔치에 별로 볼 게 없었던 예. 마드리드 더비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건 뭐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긴 했었죠. 그죠, 빅매치죠. 뭐 이름값으로만 따지면 빅매치인데 이제 생각만큼 이제 많은 이슈를 양산하지 못했고 이제 제가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후반전 내용이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전반전에는 전 그나마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졸 뻔했습니다. 예. 그만큼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생각만큼의 그런 재미있는 뭐 스토리라든지 경기 내용이 펼쳐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더 기대를 모았던 게 어쨌건 간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스타일적으로 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워낙 그 레알 마드리드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변화한 게 좀 레알 마드리드한테 통할 수 있을까?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그 라리가 1위를 달리고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좀 문제점을 드러냈으니까 과연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는 그게 그럼 그 문제를 드러낼까 아닐까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거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이제 새로 바뀐 에이스들의 맞대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오블락 골키퍼 나왔고요. 로디, 히메네스, 사비치, 트리피어가 폭백, 피톨로가 참 선발로 나온 게 네. 최근 폼이 좀 좋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차라리 그러니까 그냥 비톨로는 평소대로 썼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죠. 네, 그리고 사울니게스와 토마스 파티가 중원을 구성했고 코케가 다시 측면,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와 주앙 펠릭스가 나왔습니다. 모라타가 굉장히 어리석게 징계를 또 받았기 때문에 네. 이날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크루투아 골키퍼가 친정팀을 상대하게 됐고요. 나초가 왼쪽 풀백, 아무래도 마르셀루와 이 웬디가 둘 다 부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초로서 측면을 커버하는 선택을 한 레알 마드리드고, 중원은 라모스와 바란이 어김없이 나왔고 오른쪽에는 또 카르바리 위치를 했습니다. 중원은 카세미로와 크로스, 이날은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출전했고요. 뭐 아무래도 모드리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빅경기에서 막 선발로 내세우기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주중에 있었던 경기에서 그러니까 그 발베르데 중원 세운 게 나름 재미를 괜찮았죠? 봤었고, 그리고 이제 하메스 크로스는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의 조합이 과연 강팀에게 통할까? 네. 이런 우려점을 그러니까 지단 감독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발베르데를 일부 그러니까 연속으로 선발 출전시킨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르카에서는 도리어 까더라고요. 왜 하메스가 시즌 초반에 좋았는데 하메스를 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마르카가 아니고 아스였나? 둘 중에 한 곳에서는 비판 칼럼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격진은 아자르, 벤제마, 베일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 경기 내적으로 따졌을 때도 이날 경기는 뭐 딱히 주목할 만한 저는 내용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앞서서 김현민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새롭게 영입된 주앙 펠릭스와 아자르 간의 맞대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그 앞선 경기들에서 노출됐었던 문제점을 이날 경기에서 좀 보여줄까 이제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뭐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이 에이스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 뭐 이렇게 좀 포인트를 찝을 만한 부분은 좀 부재했었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냥 딱 그거 하나였죠. 볼만한 건 중원 싸움밖에 없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지단 감독이 발베르데 끌고 나온 카드도 뭐 나름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파티하고 크로스 둘의 그 좋은 활약? 그거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크게 그냥 몇몇 선수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건 맞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원래 왼쪽 측면 수비가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나초가 이 경기에서 나초는 뭐 8박 미인이죠. 나초가 아무튼 이 경기에서 크로스가 평소와는 다르게 원래 나초 하면은 수비적인 선수, 그렇죠. 약간 좀 공격보다는 사실 수비 쪽에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죠. 그래서 중앙 수비도 많이 보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는 마르셀로의 공백이 그렇게 크게 도리어 망디보단 더 나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마드리드 더비는 막을 내리게 됐고, 간단하게 스탯만 한번 살펴보면 슈팅 숫자는 레알 마드리드가 2배 정도 많았고 유효 슈팅 역시도 3대1로 앞서 갔습니다.
뭐 더군다나 뭐 이제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뭐 이제 공격 진영에서 그런 패스 성공률, 뭐 경합 이런 부분은 뭐 사실 뭐 이 지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이날 경기가 사실 이렇게 썩 뭐 매력적이진 않았다는 게 저는 XG 값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기대 득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0.8, 레알 마드리드가 0.3. 특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 기대 그러니까 1득점에도 한참 미친 0.3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였었죠. 그럼에도 위협적인 슈팅은 또 이상하게도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렇게 위협적인 슈팅은 솔직히 말하면 없었죠. 뭐 펠릭스의 1대1 찬스 그 정도 빼고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흘러갔었던 양 팀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토마스 테파티 그리고 토니 크로스의 맞대결로 정말 저희가 앞서서 중원 싸움이 참 볼만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선수 사실 뭐 저는 굳이 따지면 파티가 조금 더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크로스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양 팀의 중원을 차지하는 미드필더들이 그나마 좀 이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줬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토마스 파티의 이 맹활약 뭐 거의 스페인 쪽 언론뿐만이 아니라 뭐 해축구 언론에서는 이 파티의 이날 경기 활약을 뭐 극찬을 거의 뭐 넘어선 수준으로 예. 상당히 조명을 했었습니다. 원래 파티하면은 그냥 딱 이제 좀 그 전투적인 미드필더 조금 이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비 쪽에 조금 더 포커스, 물론 그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격적,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선수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드리블적인 부분이라던가 패스도 뭐 예, 그랬고 그 특히나 전반 마지막 순간에 네. 예, 트리피어한테 환상적인 그렇죠. 장거리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거기서 이제 트리피어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지만 그게 그 쿠르투아가 먼저 차단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가 쿠르투아에게 차단이 안 됐으면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던 거였거든요. 네, 저 그 패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파티야 막 이런 네. 그 크로스면은 몰라도 네. 예. 자, 토마스 파티 스탯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 중에는 가장 많은 터치 97회를 기록했습니다. 패스 역시도 79회로 제일 많이 시도를 했고요. 특히나 이 상대 진영에서 가장 많은 패스 횟수인 55회를 마크하기도 했었죠. 여기다 이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태클 역시도 제일 많이 시도를 했고 드리블 돌파도 4회로 최다였습니다. 네, 이 트위터에서는 이 레돈도의 재림이다 예. 라는 얘기를 또 했을 정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비록 뭐 레돈도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제 레전드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파티가 정말 이 해외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토마스 파티의 이 간략한 패스맵 그리고 이제 기록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출전한 100번째 라리가 경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마드리드 더비였고요.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패스 성공률, 그리고 경합 승률 100%, 그리고 소유권 회복 4회까지 기록을 하면서 정말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방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토마스 파티입니다. 자, 그리고 토니 크로스 얘기도 이제 좀 해봐야겠죠.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양팀 선수들 모두 포함했을 때도 가장 많은 터치 횟수인 98회를 기록을 네. 했습니다. 패스 역시도 82회로 가장 많았고 정확도는 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슈팅 역시도 3회를 기록을 했는데 이 중 유효 슈팅이 2개가 나왔고요. 아, 그 두 차의 슈팅 다 위협적이었죠. 그렇죠. 거의 예. 득점과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찬스였고 특히 그 전매 특화와 같이 그 감아서 골대 멀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게 그 슈팅은 진짜 멋졌는데 그거 예 오블락이 막았죠. 네, 토니 크로스 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예. 위치에서 파포스트 보고 예. 낮고 빠르게 때리는 슈팅. 약간 좀 이런 표현 쓰면은 그렇긴 하지만은 그 당구 시내로 예 네. 먹는 예. 이 시국의 시내로. 네, 어쨌든. 스핀. 근데 당구 용어는 예 그렇게 많이들 썼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예. 토니 크로스가 찬스 메이킹 3번을 달성을 했고요. 클리어링 1번, 그리고 8번의 태클을 시도해서 67%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파티도 아까 저희가 평소 파티와 답지 않게 조금 되게 세밀한 부분들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크로스도 여기서 크로스와 태클은 약간 상극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두 선수가 약간 좀 영혼이 바뀐 듯한 네. 모습을 조금 보였죠. 그렇죠. 예. 네, 토니 크로스의 히트맵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이제 드렸는데, 이제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예.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것과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 얘기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대 이하였던 선수들 특히 아자르가 좀 말이 많았죠. 그렇죠. 자, 이제 아자르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골 없었고요. 어시스트 없었고요. 찬스 메이킹 없었고요. 키패스 없었습니다. 패스 성공률 77% 나왔고 이 슈팅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경합에서는 5번의 패배를 기록을 했고 단 한 번의 드리블 돌파만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이제 교체 아웃됐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사진이 최근에 이제 아자르에게 가해지는 이 몸무게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잘 좀 희화화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디바를 너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디바 초콜릿. 예, 벨기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자르의 터치맵인데 주로 이제 뭐 포지션이 왼쪽이다 보니까 왼쪽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고 터치 횟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55회를 기록을 했는데 뭐 이 와중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던 아자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가 뭐 4회 정도로 예. 많지 않았죠. 그것도 그런데 그 사회에서 그가 유효한 공격 찬스가 나오지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자르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좀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전체 플랜에도 어느 정도 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이제 스코어카에서 약간 이 아자르가 이만큼 못했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날 트리피어가 드리블 돌파 성공을 2번 했습니다. 근데 아자르는 한 번을 기록을 했죠. 결국엔 트리피어보다도 못한 더군다나 이 프리미어리그 시절에 본인의 장기 중에 장기로 꼽혔었던 드리블 돌파를 그만큼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보여주지 못한 아자르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단 감독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자르의 부진에 대해서 나도 그 적응하는데 3달이 걸렸다. 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예, 어쨌건 뭐 지금 스페인 쪽 언론들 특히 그 마드리드 기반하고 있는 그 언론들은 죄다 그 아자르 가기에 여념이 없죠. 요새. 네. 그나마 주앙 펠릭스는 조금 낫긴 했는데 주앙 펠릭스 역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스탯 그리고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슈팅은 2개를 시도를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92%. 하지만 이 13개의 패스 중에 12개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이날 경기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펠릭스의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긴 하죠. 지나치게 경기에 관여하는 횟수가 적다. 네. 뭐 그러니까 잡을 때 뭔가 그 반짝이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좀 위치 선정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자르는 그렇게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볼터치 자체는 많았죠. 그럭저럭 가져갔잖아요. 네. 예. 어쨌든 이 펠릭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도 22회에 불과했고요. 드리블 돌파 성공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서 그 주앙 펠릭스 선수에 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또 이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본인에게 압박이 많이 가해지면 생각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었는데 이날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펠릭스가 이날 경기에서 가져간 터치의 전부입니다. 총 22회를 기록을 했고요. 이 대부분의 볼 터치 같은 경우는 중앙 쪽으로 약간 쏠린 감은 있었습니다만 워낙에 이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 사실 저는 이 펠릭스 선수가 슈팅 한번 때린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날 경기의 백미는 이거 아니었을까요? 아, 예. 웰컴 투 더 라리가. 네. 이 마드리드 더비인가? 그렇죠. 예. 이 라모스가 한번 몸빵으로 빵 치고 나서 특유의 그 제스처 일어나라는 굉장히 많은 언론 그리고 이제 팬들도 주목을 했었는데요. 현재에서는 이 라모스의 제스처를 두고 이 라모스가 조앙 펠릭스에게 웰컴 투 마드리드 더비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오블락 선수가 정말 이제 이 장면이 벤제마 선수의 헤딩 슈팅을 막는 장면인데 약간 몸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동작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반대쪽 포스트로 날아오는 공을 오블락답게 정말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크로스를 올린 게 바로 나초였죠. 그렇죠. 예. 저희가 앞서서 나초의 이제 크로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오블락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 장면에도 토니 크로스의 중거리 슈팅을 막았었던 활약 역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드리드 더비에 관해서 잠깐 뭐 주목할 만한 선수라든지 좀 기대 이하였던 선수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경기 자체는 썩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뭐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드리드 더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